1099번 여기 주어진 도형을 요 L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려보면 L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리니까 어떤 모양이에요? 요렇게 한 바퀴, 여기도 한 바퀴, 가운데 여기도 한 바퀴 요렇게 돌아보니까 어떤 모양이 되냐면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근데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만큼 반지름을 가진 요런 모양의 원뿔대가 되겠죠. 단 그냥 원뿔대 4개를 이어붙인 게 아니라 어떻게 원래 여기 있었더라면 존재했을 요런 원뿔만큼 그 속이 파여져 있는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때는 원래 여기 있었을 만한 원뿔을, 이 부피를 구해서 이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의 부피를 빼줘서 이 원뿔대 하나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4 해주고, 마지막에는 뭘 빼줘야 돼요? 작은 원뿔을 또 2번 더 똑같은 부피를 빼줘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여기 회전체 요 원뿔의 부피를 구하려고 보니까, 아하, 여기 보니까 대각선 하나가 8이네. 8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8이란 얘기죠. 여기가 8.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지금 여기서 가운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중에서도 요만큼 절반이니까 얘는 반지름이, 밑면의 반지름이 4cm인 원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대각선의 길이만큼이 지금 이 전체 원뿔의 높이였을 테니까, 자, 큰 원뿔의 부피 어떻게? 밑넓이 파이 8의 제곱 곱하기 높이인 8 곱해주고, 마지막에 원뿔이니까 당연히 3분의 1 곱해줘야겠죠. 여기서 작은 원뿔의 부피는 보니까 밑넓이 파이 4의 제곱 곱하기 높이도 역시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절반이니까 4, 원뿔이니까 당연히 3분의 1 곱해줘서 계산해주면 3분의 1로 묶어주고 계산해도 되죠. 3분의 1 파이 묶어주고, 안에가 지금 얼마예요? 그러면 8 제곱이니까 512 마이너스 64니까 계산해주면 3분의 448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어디가? 요 원뿔대 한 부분의 부피가. 그러면 이 똑같은 원뿔대가 반대쪽 여기 밑에도 바로 위에도 맨 위에도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뭘 해줘? 곱하기 4 해주고. 그런데 이 안쪽으로 작은 원뿔 모양으로 2군데가 파여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얘의 부피였던 3분의 64 파이 이 부분을 곱하기 얼마를? 2를 해서 다시 한번 빼줘야죠. 빼주고 나니까 계산 한번 해보면 여기는 3분의 1792파이, 여기는 3분의 128파이니까 마지막으로 계산해주면 3분의 1664파이가 우리가 구하려는 저 L을 회전축으로 해서 돌린 입체 도형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렇게 반구 모양으로 생긴 도형에 페인트를 칠하려고 하는데, 페인트 한 통으로 20파이 제곱미터의 넓이를 칠할 수 있다면 밑면을 제외한 외벽 전체를 칠하는데 페인트는 몇 통이 필요할까?
그러면 먼저 이 도형의 건널비를 알아내면 되겠죠? 건널비를 알려고 보니까 일단 얘는 반지름이 30m인 반구 형태예요. 그러면 원래 구의 건널비 구하는 4파이 r 대신에 30의 제곱 하고 그거를 다시 2분의 1 해서 밑면은 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반만 딱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약분해서 2파이에다가 30의 제곱 900 하니까 1800파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높이가 2m인 원기둥의 옆면도 우리가 넓이를 계산해 줘야죠. 그러면 반지름이 30이고 옆면의 높이가 2m니까 반지름이 30인 이 밑면의 둘레가 2파이 30 여기에 높이인 2를 곱해서 총 얼마? 120파이 제곱미터가 바로 이 부분의 넓이네요. 그럼 둘이 합쳐서 얼마? 1920파이 제곱미터가 저기 있는 저 입체 도형의 건널비고 지금 페인트 한 통이면 20파이 제곱미터의 넓이를 칠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전체 넓이를 20파이 제곱미터로 나눠주면 파이 약분되고 0 약분되고 2로 나눠주면서 96통이 우리가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죠. (1101번을) 보면 지금 요 꼭지점에 공이 달린 줄이 줄 길이가 6cm. 근데 얘는 제일 짧은 모서리도 6cm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줄 달린 공이 최대한 밑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결국엔 얘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요렇게 6cm 반경에서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모양? 구 모양이 되겠죠. 자, 꼭지점에서 6cm 반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구 모양이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 모양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이 공이 돌아다닐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얘를 뒤집어 봤을 때 이렇게 구 모양에서 요렇게 직각인 부분만 빠진 형태가 되겠죠. 이 직각인 부분이 전부 다 반지름이 6 요런 놈인데 그런데 보니까 얘는 저 직육면체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9로 따지면 몇 분의 몇? 9로 따지면 얘는 8분의 1이 이렇게 비어있는 이 구의 부피를 구해보면 되는 거죠. 8분의 1이 빠졌으니까 나머지 부분 얼마? 8분의 7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6cm인 구의 부피 3분의 4 파이 6의 세제곱 아래 세제곱 한 다음에 여기다 8분의 7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저 공이 움직이는 공간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약분하고 2가 하나 남네. 그래서 36 곱하기 2 곱하기 7이니까 2가 또 여기서 약분 여기도 약분 그럼 36 곱하기 7 하니까 얼마? 252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저 공이 돌아가는 공간의 최대 부피가 됩니다. 그 다음에 1102번
1102번은 잘 보니까 사실은 얘가 모든 면이 어차피 얘는 모서리가 1인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모든 면이 넓이가 얼마? 1 곱하기 1에서 1일 텐데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입체도형의 면이 몇 개일까? 근데 잘 봐요. 여기서 보면 얘는 보이는 면이 일단 6개. 얘는 잘 보면 여기는 가려졌으니까 세면 안 되고 뒤는 안 가려졌으니까 세면 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잘 보면 요 뒤에 얘는 가려져서 한 면이 없어졌지만 뒤에 보이는 이 정육면체가 요놈의 뒷면이 얘의 뒷면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뒤에 들어가 있는 이 정육면체의 요쪽 옆면이 얘의 가려진 옆면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얘를 면을 일일이 다 셀 게 아니라 이 보이는 이 정육면체의 개수만 세준다면 그거에 6배만 해준다면 그게 바로 전체 면의 개수가 될 거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면에 드러나 있는 정육면체의 개수만 해주면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2니까 1 플러스 2에다가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하나당 면이 몇 개? 6개 이렇게 세주면 돼요.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거기다가 이 정육면체의 개수에다 6개. 여기서 보이는 말하는 정육면체는 전체 정육면체가 아니라 앞에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정육면체의 개수만 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의 뒷면은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지금 여기 겹쳐져 있지만 그거 대신에 얘네 뒤에 있을 애들이 얘의 뒷면을 어차피 대신할 거기 때문에 이 얘의 왼쪽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정육면체가 얘의 가려진 드러나지 않은 왼쪽을 대신해서 왼쪽 하나 면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정육면체의 개수만 세도 면의 개수를 드러난 면의 개수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7단계가 됐을 땐 당연히 1 더하기 2 더하기 3 넘어가서 어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6 더하기 7까지 갔을 때 그게 바로 보이는 정육면체의 개수겠죠? 이 정육면체의 개수에다가 정육면체 하나당 면의 수 6을 곱하니까 얘는 쉽게 계산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1 더하기 7, 2 더하기 6, 3 더하기 5에서 3, 8에 24에다가 가운데 얼마? 4까지 더하면 28이네. 28 곱하기 6 하니까 얼마? 168개의 면이 나오고 이 한 면 한 면마다 넓이가 얼마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얼마? 168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유팩에 들어가는 부피가 나오는 여기 1103번 문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 비어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비어있다기보다 공기가 들어있는 공기의 부피라고 생각해요. 공기의 부피. 그러면 얘를 뒤집었을 때 이 부피나 안 뒤집었을 때 이 부피나 같을까 다를까? 같다는 거죠. 똑같은 우유가 들어있는 똑같은 우유팩이기 때문에 뒤집었을 때 이 공기의 부피 원래의 공기의 부피가 같다. 자, 그러면 먼저 우유팩에 들어있는 우유의 부피를 구해보니까
밑넓이가 10 곱하기 8 해서 10 곱하기 8 하고 우유의 높이가 지금 12cm이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 12 해주니까 들어있는 우유의 부피는 얼마냐면 960 세제곱 센티미터네요. 여기서 우유팩에 있는 삼각기둥 부피를 구하려고 하면 얼마? 어떻게 구하나요? 얘의 부피는 아까 말했듯이 얘의 부피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얼마? 10 곱하기 8 곱하기 얼마? 4 해서 잠깐만 아하 요게 아니네. 요게 지금 삼각 기둥 부분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비어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딜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 전체 부피를 구해보니까 전체 부피가 지금 얼마냐면 10 곱하기 8 곱하기 4 하니까 320 세제곱 센티미터인데 그 말은 여기에 전체 부피도 얼마? 320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이 삼각 기둥 부분의 부피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 320 세제곱 센티미터에서 어디? 요 사각기둥 부분 부피만 빼준다면 맨 위에 삼각기둥 부분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전체 여기까지 높이가 15cm인데 여기가 12cm니까 여기 높이는 얼마? 3. 그러면 저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 중에서도 사각기둥 부분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8 곱하기 3 해서 240 세제곱 센티미터죠. 그러면 전체 비어있는 부피 320 세제곱 센티미터에서 사각 기둥인 부분 240 세제곱 센티미터를 빼주니까 답은 얼마? 80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게 되죠. 삼각 기둥의 부피가 그래서 얼마? 8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네요.